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잊고 있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들 돼지 김용민입니다. 제가 예수와 관련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맨 얼굴의 예수. 못 사는 동네에서 무식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혁명을 꿈꿨던 청년 예수. 그 청년 예수를 기록해보았습니다. 종교적 선입견 없이 읽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왜곡하고 분칠한 예수를 해체하고 맨 얼굴의 예수를 복원하다. 김용민이 쓴 예수 이야기 맨 얼굴의 예수.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동력 발행. 맨 얼굴의 예수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펼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사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왔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슨 짓들을 했는지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행태를 쭉 지켜봐 오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개인적 일탈 행위였다. 과장급인 심리전단의 책임자인 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였다. 이렇게 말이죠. 앞서서 이모 심리전단장은 최근 그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상부는 없었고 이 사람 혼자 다 한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방부의 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말입니다. 결국 꼬리 자르기 부실 수사란 비판과 함께 특검 도입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명하복인 군에서 미선이 있었다라고 밝힌 그 증언은 송두리째 무시하고 3급 군무원 혼자 다 한 일이다. 이런 일입니다. 민주당은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 결과라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아주 기가 막힌 멘트가 하나 나왔지요. 정치 댓글은 달았지만 대선 개입은 없었다. 자, 이게 국민들을 아메바로 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를 뒤집는 듯한 그런 한겨레 일면 기사가 주목됩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한겨레가 군사이버사령부의 530단 사이버 업무 지원 통신료 지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통신료 지급 내역. 심리전단 요원수가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는 61명을 유지했는데요. 대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10월부터 갑자기 132명으로 갑절 이상 급증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사령부 인원 증원과 관련해서 2010년 1월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될 때부터 연도별로 점증적으로 증원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 요원을 2배 늘린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성준 의원은요. 대선 직전에 심리전단 인원을 한두 명도 아니고 2배 이상 늘린 것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심리전단장과 10여 명의 요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는 이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통신비 지급 내역을 통해서 어떻게 심리전단 인원수가 크게 늘었는지를 알 수 있느냐. 저 작전폰 사용 내역, 이것과 유관합니다. 작전폰. 작전 용도의 그 휴대전화라는 뜻이겠죠. 작전폰. 네. 예.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100여 대에 이르는 작전폰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그 사용 내역을 조사했는데요. 어제 수사 결과 발표 어디에도 작전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작전폰은 뭐에다 갖다 쓰느냐면요. 이 노트북 컴퓨터에다가 휴대전화를 연결해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들 많죠. 그 용도로 사실은 이 작전폰이 쓰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휴대폰을, 노트북에 연결을 하면은 이게 IP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IP를 허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전폰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이용해서 그렇게 대선에 개입하는 정치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이버 사령부 사장이 밝은 군의 한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조사본부가 이 작전폰의 사용 내용만 정확하게 수사했어도 요원들 사이의 연락체계, 작업 방식, 활동 정황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작전포는요, 연재옥 현 청와대 비서관이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 개입 댓글, 트위트, 글, 작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도 제공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작전폰 지급 대상을 사이버 사령관 530 단장, 530 부대원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연재옥 비서관도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 일대 당시 작전폰을 직접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연재옥까지 이 불길이 가지 않았어요. 이 3급 군무원에서 결국에는 이 불길이 멈췄는데 이 작전폰 사용 내역을 제대로 파악해 본다면 연재옥 씨까지 개입됐을 정황, 이거는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광진 의원이 일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런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밝힌 바 있었죠. 얼마만큼 증거가 뒷받침되느냐 이거 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 3급 군무원이 다 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근원부터 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조금 전에 김 피디께서 국민을 무슨 아메바로 보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그냥 일상적이던 조직이 순식간에 2배로 늘었다면 그 조직이야말로 아메바 조직 아닙니까? 이 반을 가리면은 2개의 생명체가 생기는 그러네요, 진짜. 아니, 이 심리전단 요원 한두 명도 아니고 갑자기 늘었으면은 이 사람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비용 거의 2배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윗사람들이 몰랐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 인건비로 지급되는 세금이죠. 예산. 이게 아마 미리 편성이 안 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특별 활동비가 이 부분에서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드러났죠. 그걸 현금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무슨 국가조직, 국가기관이 이 뭐 범죄자들이 하는 수법을 이렇게 그대로 달아나요? 뭐 대포폰도 쓰고 뭐 하여튼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또 짚어봐야겠습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 네. 윤후덕 의원이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데 국회 입법조사처에 그 의견서 이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코레일이 지금 수서발 KTX를 운영할 회사를 따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자회사 형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따로 만든다는 겁니다. 코레일의 그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 뭐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고요. 실제로 순손익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내부 자료도 이미 며칠 전에 공개된 바 있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도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운영회사를 분리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조사처의 그 밝힌 내용을 보면 철도 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출자 회사 설립만으로 코레일의 적자만 증가할 우려가 크다. 코레일의 PSO, 그러니까 공익 서비스 의무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과 적자 노선의 요금이 낮은 상황에서 운임 원가가 높은 장점이 있는 이런 수익성이 큰 KTX 노선을 출자 회사로 분리하게 되면은 코레일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철도의 공공성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입법조사처는 코레일과 출자 회사가 직접 경쟁을 통해서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정부 주장도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국회가 이제 법을 만드는 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국회의원들이 다 무슨 전문가들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입법조사처에서 전문가들이 입법할 만한 내용인지 관련한 근거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에서 수서발 KTX를 분리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네요. 우리 정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건 뭐 사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상식에 준하는 거 아닙니까? 아메바가 아니면 다 압니다. 그 돈 되는 노선, 이 돈 되는 노선을 코레일이 운영하면 그 코레일이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자회사로 나눠가지고 별도의 법이 내서 그렇게 수익이 나게끔 만드냐 이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그게 철도 산업 뭐 경쟁력을 강화하고 철도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거다? 예, 이건 뭐 요금 인상은 뭐 불을 보듯 뻔하고 또 아울러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철도 노조의 주장.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뭐 이미 우리 국민들이 철도 노조 쪽에 좀 더 우호적인 여론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아메바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여당의 그 최고위원들과 저녁 자리를 함께 했는데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단독 보도인 것 같습니다. 딴 신문에서는 보기 힘든 내용인데 국정원 댓글 정국이 빨리 정리돼서 야당도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자신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얘기하면 좀 면목이 없지 않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메바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쉽게 하기 힘들 텐데 말이죠. 댓글 정국이 빨리 정리돼서 야당도 나를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최고위원들을 불러가지고 말이죠. 댓글보다 트윗이 훨씬 많았죠. 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댓글 정국이 이제 트윗 정국으로 지금 급변하고 있는 양상인데,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은 또 국정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 특위에 잘 검토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새마을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도 했네요.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고민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침마다 국민 행복을 고민한다. 일어날 때마다.
지난 2월 취임사에서도 이 같은 얘기를 했고요. 네. 시사애너그램 공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참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엉뚱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이런 생각들을 보면은 참 허탈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 지금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 드러나 있는 그 발언이 여기 있습니다. 예. 현재 사회에 혼란스러운 일이 좀 있기는 하다. 이런 걸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 어린 학생들은 예. 저렴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서도 꼼꼼함이 보입니다. 예. 새마을 사업 예산에 대해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 언제적 새마을 사업입니까? 이게. 예. 자, 한국일보 6면을 가보면은 김무성 현 새누리당 의원을 직접 겨냥한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친박 실세이면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총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 아닙니까? NLL 대화록 불법 이 확보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고요. 자, 이 양반이 새누리당사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소자보를 붙였습니다. 네.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운을 뗀 겁니다. 지금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왜 번집니까?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성하고 동참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년 전 오늘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 헌신과 열정에 눈물이 날 뿐이다. 라고 말을 하더니, 국민 대통합이라는 거대 슬로건 아래 동참했던 주요 인사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담판을 지어주길 바란다. 안녕하지 못한 선거 캠프 인사들의 그런 배려를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녕들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이 서민, 노동자, 사회적 약자 계층이 아니라 대선 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덕을 못 보고 있는 한 자리 차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상당히 낭패감을 느끼는 선거 캠프 인사들 이 사람들 좀 배려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정말 참 지난번에 그 철도공사 사장도 말이죠. 네. 일요일에 담화문을 냈었는데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국민들이 안녕치 못하다.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해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학생들의 대자보를 희화화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여당의 실세라는 사람도 지금 이 지경입니다. 예. 그 청년 학생들 중심으로 먼저 나왔던 그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 그 예. 의미를 예. 아예 안 보는 거죠. 예. 유행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 이 기사 위에 보면은 큰 사진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예. 대선 승리 1년을 자축하는 예. 떡을 자르는 떡 케이크를 자르는 장면인데요. 예. 지금 이 여당 지도부 인사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널찍한 떡이 네. 제 눈에는 민생으로 보입니다. 아, 민생을 난도질하는. 예. 자, 이렇게 이 참 정신 나간 그 정부 여당 인사들과는 다르게 이 저 아래쪽에서는 훈훈한 안녕들 하십니까의 감동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4살 된 김모 씨, 이분은 지금 대학 청소 노동자인데요. 중앙대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네. 64살인데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대자보 쓰기를 했습니다. 먹고 살아보자라고 파업에 나서면서도 학생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인지 대자보에다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중앙도서관과 법학관에 대자보를 걸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요. 시험 기간에 깨끗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아들, 딸 너무 미안하고 사랑해. 화장실이나 복도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네, 오랜만에 쓰는 손글씨라서 비뚤비뚤 흔들렸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대자보를 보고 말이죠. 역시 대자보로 응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청소노동자 김모 씨 대자보 여백에다가 글을 적었는데 반성과 연대의 뜻을 담은 대자보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청소노동자분들께 안부 한번 건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노동자들의 전단지 한 장 받는 것에도 인색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은 손을 이제 꺼내보려 합니다. 그러면서 건물마다 이제 청소 어머니들께서 보내온 마음에 학생들도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라는 제목만 달린 빈 대자보가 붙었고 학생들은 글을 채워 넣었습니다.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꼭 성공하세요. 형형색색의 이런 메모지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자보는 일베들이 찢진 않겠죠. 경향신문 이면을 보면은 대자보를 찢고 비하한 댓글을 쓴 일베 회원, 이른바 일간 베스트 저장소 회원 한 명이 형사 입건됐다고 합니다. 지난 14일에 그 일베의 빨갱이들이 학교 망신시키는 꼴이 보기 싫어 철도 파업 대자보를 찢었다 이런 내용의 댓글을 올리고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대학생들, 대학내인 20대 연구소가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76%가 대자보 내용에 공감을 표했다고 하고요. 대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안녕들 하십니까? 이 흐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안녕치 못한 한국 사회 통계로도 확인됐다는 경향신문 이면 기사, 관련 기사도 있는데요. 취업 스트레스 대학생 4년 동안 23%포인트 급증해서 69%고요. 노인의 빈곤율은 50%에 육박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국민 행복을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고민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표는 점점 더 악화돼 가고 있어요. 예. 어제 그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와의 인터뷰가 노중면의 뉴스바에서 방송이 됐었는데 뒤늦게 진보 언론도 아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통상임금 소급 제한 근거인 신의 성실의 원칙 기업에게 있어서 전가의 보도가 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사입니다. 제목부터가 이게 어려워요. 통상임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여금은 안 줘도 된다라는 이런 발상은 잘못됐다는 판결에만 주목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통상임금, 상여금이 된 통상임금도 뭐 과거에 못 받은 거 이제는 좀 받아도 되는가 했을 때 못 받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판결의 핵심은. 네. 예. 그제 판결의 핵심은. 자, 그런 부분은 잘 보지 않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여기에만 주목하다 보니 핵심을 놓쳤어요. 우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나 못 준다. 이러면 안 줘도 되는. 이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이것 때문에 이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경영난을 핑계로 해가지고 마땅히 줘야 할 그런 통상임금 이런 것들을 회피할 수도 있다. 그 길이 열렸다. 이게 바로 이정열 전 판사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진보 언론들이 그 같은 내용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관련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신의라면 예. 그런 신이라는 가치가 예. 실성한 거죠. 예. 제가 자꾸 이런 그 어줍지 않은 농담 비슷한 것들을 시도하다가 예. 어느 한순간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예감합니다. 막말 바이러스라고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국 JTBC 뉴스9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막말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정부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특히 종합편성 채널이 징계를 받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정권의 손보기 논란이기 때문에 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JTBC 뉴스9이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태를 보도할 때 부른 사람들이 이제 통합진보당 김재현 대변인, 김종철 서울대 교수, 이분들을 이제 스튜디오로 초청해서 장시간 대담을 한 건데, 그러면서 또 정부 조치와 관련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달았고요. 그런데 너무 한쪽에 편향됐다라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들, 여당 추천위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종철, 김재현 모두 다 한 편이다. 이렇게 이쪽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종철 교수가 교수 아닙니까? 이게 무슨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학자로서 상당히 명망이 있는 분인데, 이분에게 의견을 묻는 것조차도 통합진보당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작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볼 거 없고요. 예. TV조선 채널A 왜 징계 안 합니까? 이런 잣대로 보면은 문 닫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TV조선 어제 점심 먹을 때 식당에서 틀어놓았던데, 이 완전히 저쪽 여권의 어떤 그런 성향을 띠는 평론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파적 색깔이 뚜렷한 인사들을 갖고 패널로 앉혀놓고 막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대화를 나누더군요. 뭐 일방이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앵커가 균형을 잡아주고, 그렇죠. 반론에 대해서 충실히 보도해주면 뭐 사람이 누가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볼 때는 JTBC 9시 뉴스는 그런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보이고요. 그리고 뉴스를 한순간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날 출연자들이 다 다르죠. 이슈가 연결이 되면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종편들은 그냥 아예 방향을 정해놓고 뭐 진행자고 출연자고 그야말로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른바 보도가 아닌 어떤 선전선동 여기에 가까운 방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놔두고 손석희 체제, 이 제목이 맞습니다. JTBC를 중징계한 것이 아니라 손석희 체제를 중징계한 것이에요. 뭐 다 알죠. 뭐 도대체 뭐가 실질적인 징계 이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조용기 감싸기 기사부터 뭐가 실렸나 제가 샅샅이 뒤져봤는데 종교면에 이 기사가 있더군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교단입니다. 이 교단과 영산제자 목회자 연합회라고 영목회, 여기 소속 목회자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MBC가 기독교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를 계속할 경우 방송 시청 거부 운동과 PD 수첩 후원 기업의 불매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이 MBC PD 수첩의 조용기 목사의 재정 비리 또 불륜 의혹과 관련한 보도, 이 보도를 기독교에 대한 편파적 보도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코미디고요. 이 부분이 사실 전 주목됐습니다. PD 수첩 후원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게 뭐겠습니까? 광고죠. PD 수첩에 광고하는 그 업체들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PD 수첩이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후원 기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광고 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광고주에 대한 그런 탄압 아니겠어요? 일종의? 아니 뭐 그거보다 뭐 코바코, 그러니까 지금 방송 광고공사가 광고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를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후원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도 사실 아니 뭐 알고 이런 표현을 쓰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광고 나오는 광고주들이 PD 수첩을 후원한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방송 광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업들이 방송사에게 직접 저 프로그램에 우리 회사 광고 실어주세요,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코바코라는 방송광고공사에다가 이제 우리 광고 좀 틀어주세요라고 이제 맡기면은 방송광고공사가 이제 방송사에다가 이제 주기도 하고 또 주로 배분하죠. 그렇죠. 한 뭐 상당한 그런 분량은 이제 원하는 방송사에다 보내지만 또 일부는 지역이나 종교 방송 같이 이게 좀 규모가 작고 영향력이 좀 작은 그런 매체에다가 또 분배를 해주는 그 기능을 방송광고공사가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어쨌든 PD 수첩에다가 광고하는 업체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일보가 왜 비판을 해야 되느냐? 일관성 유지 때문입니다. 국민일보가 2009년 6월 13일자에 무슨 사설을 실었는지 또 준비를 안 해 올 수 없겠죠. 여기 국민일보의 사설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 같은 행위야말로 조직폭력배의 공갈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을 겨냥해 얼토당토하는 협박이 난무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기업들이 과연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유로운 기업 활동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 경제 질서의 기본이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근간은 유지되기 어렵다. 이런 사설을 쓰셨던 국민일보입니다. 이게 촛불 시위 당시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 캠페인 언소주가 조선일보에 광고를 한 그런 업체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것에 대한 그런 국민일보의 사설인데요. PD수첩의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PD수첩에 광고가 나오는 기업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이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교단과 또 조영기 목사의 제자들의 성명을 아무 비판 없이 실어주는 국민일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참. 네. 자,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서울신문 구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이거는 교재로 쓸 수 없는 책이라는 7개 역사학회의 공동 분석을 담은 그런 기사입니다. 652건의 오류와 편향이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엉터리 해석도 많고요. 학계에서 검증 안 된 내용도 많고요. 친일 미화, 독재 예찬 의도도 담겼다. 이런 지적입니다. 뭐 이 역사학회의 아주 균일한 동일한 그런 입장이라면은 교육부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텐데 교육부는 계속 교학서 교과서를 어떻게든 시장에 내놓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 경향신문 15면 기사가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다가 교학사가 연락을 해가지고 교과서를 고치실 테니까 그 자료 출처를 알려달라 이러면서 요청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 어제 저희 뉴스바 인터뷰를 통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했던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군사이버 사령부의 SNS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핵심은 이것. 따라서 이번 수사 결과 북한과 북의 적대 세력의 대남 선전 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탁하고 친히 억하고 죽었다. 지난 1987년 잔악무도했던 전두환 정권이 박종철 열사의 주검 앞에서 내놓은 변명이었습니다.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탁하고 친히 억하고 죽었다. 물고문으로 숨진 사실을 감추려는 당시 경찰의 변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시 김수환 추기경의 분노. 너희 아들, 너희 제자, 너희 젊은이, 너희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상하고
책상을 치자 억하고 쓰러졌으니 나는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전두환 정권은 뻔뻔스럽고 당당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6개월의 아스팔트 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웠습니다.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다. 대선 개입 댓글 공작 의혹에 휩싸인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뻔뻔스러운 변명입니다.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입장에 이어 김광진 의원도 의견을 내놓는데, 지금 530 단장 하나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데 530 단장 제가 알기로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군검찰에 넘겨봤자 군검찰이 조사 못해요. 그러면 결국 흐지부지하고 넘기겠다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생각하시는 것처럼 셀프 수사여서 직속 상관이니까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군검찰은 군인만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죠. 그래서 군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특검의 필요성, 그리고 일반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여실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탁치니 억하고 죽더라는 말만큼 어처구니 없는 정치 댓글은 달았으나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주장을 믿으라는 걸까? 믿게 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물고문으로 숨진 사실을 감추려는 당시 경찰의 변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실린 이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출판사에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